네,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끝납니다. 시장의 예상은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인데요. 관심은 그 이후 금리 인상의 진행 방향입니다. 우리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FP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올해 마지막에 미 연준의 FOMC 회의죠. 네. 금리 결정되는데 시장 월가 시장 반응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 이제 FOMC 분명 회의도 있고 또 CPI 이제 발표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소비자 물가 CPI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세가 좀 짙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사실 조금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미국 지표 같은 경우도 긴축에 대한 지속을 좀 전망할 정도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감소 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긴축의 강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수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FOMC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bp에 대한 인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0.5%요. 네, 일단은 CPI 지수가 좀 더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11월 CPI죠? 예, 11월 CPI입니다. 이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12월 13일 날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제 7.3%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얼만큼 더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FOMC 회의 전에 분명히 이 CPI 지표를 분명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CPI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점도표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가 하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이 과연 이제 5%대 중반까지 갈 것이냐, 5% 중반, 아니면 5% 초반까지 갈 것이냐, 혹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인상된 최종 금리가 얼마큼까지 지속될 것인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점도표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그 후에 대한 부분에서 점도표가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CPI랑 이제 FOMC에서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번 주에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최종 연방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 점도표를 좀 봐야만 시장의 향방을 좀 점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 조금 지금 부진한 흐름이잖아요. 네네. 연말 연초 산타랠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 1월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는 사실 이제 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번 주까지 미국에서의 어떤 지표들을 좀 기다리는 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일단은 좀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의 늘 이슈가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세금 이슈. 세금. 그러니까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랑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금융투자 소득세. 새로 이제 지금 도입하려고 하죠.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론이 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전히 지금 의견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주주 기준이 지금 상향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 유예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FOMC나 CPI보다는 우리나라 지수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를 현재 그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으로 지금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 맞습니다. 생각은 네. 희망이죠. 근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시장이 좀 굉장한 부담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기준이 작년이든 이제 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준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 사실은 수급에 어떤 효과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약간 랠리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장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딱 되어 나오고 폐쇄 이후에 좀 수급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뭐 3%에서 4%씩 좀 급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는 좀 빨리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기준이 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편하게 좀 개인 투자분들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생각만큼 이런 기준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결정이 빠르게 낸다고 하면 오히려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방향이 빨리 정해지면, 지금 봐서는 사실은 이런 세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할 때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야가 뭐 싸우고 있으니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뭐 최근에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금세 또다시 뭐 매도세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이 방향을 바꿨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월, 11월 두 달간은 외국인들이 한 6조 정도 좀 매수가 좀 진행이 됐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순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달 들어서 약 1조 원 정도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환차익에 대한 좀 매력도가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환차익 매력이 줄었다. 네네, 그런 부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급등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좀 자금이 조금 이동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제 거꾸로 금세 또 한국 자금이 방향을 틀어서 중국으로. 이제 뭐 글로벌 이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증시 경제를 조금씩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포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기둥이 되는 산업이죠. 반도체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FOMC라든지 어떤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과 같이 좀 엮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북클로징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장부 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매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10월, 11월에 좀 강하게 담았던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12월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고 또 환율이 덜 앞으로 떨어지는 폭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메리트가. 우리나라 돈이 좀 강해야만 외국 주식 투자자들은 좋은데, 강해지는 폭이 좀 약해질 것 같다, 좁아질 것 같다, 뭐 그런 거네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뭐 사는 주식들이나 좀 관심을 갖는 주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혹시 많이 그 매수 쪽에 관심 갖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선순환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5G 통신 장비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과대 낙폭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올 4분기나 내년에 봤을 때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그런 섹터로 좀 미리미리 좀 수급들이 이동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굳이 리오프닝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뭐 중국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될 좀 기대감이 있는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좀 매수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유통 관련돼서 뭐 신세계나 이마트도 상당히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수급이 들어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카카오 그룹주 어떻게 보면 끝을 모르고 추락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쪽에 어떤 수급이 몰리는 걸 보면서 확실히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쪽에서 뭐 HFR, 서진 시스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바이오, 뭐 ST팜 같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세력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빠르게 순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제 뭐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게 반도체 조금 부정적 시각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시장 전체로 지금은 조금 우리 시장이 조금 뭐 약간 조정, 약세 기운을 네.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한 해 흐름이랄까 궤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스피 전망치가 이제 2,800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행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볼 때 주가는 오르지 않고 일단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세금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좀 금투세 말하는 네, 거죠? 저 대주주 기준이랑 이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좀 지수에 좀 상방을 올릴 수 있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이제 지수를 들어올린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일반 업종 중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들에 대한 어떤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이제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예. 또 이제 시장이 급락 전에 좀 상당히 강했던 우리가 말했던 뭐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좀 쉬고 있습니다만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수주 관련돼서 계속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실적 턴이라운드가 좀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분명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상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코로나19 때 좀 경험했던 뭐 급격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지그재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도 2,600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600선. 네, 그래서 2,600에서 2,700선까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연초에 오면서 상고 화조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번에 좀 산타랠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 시기 자체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600에서 2,700선까지는 분명히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반도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게 굉장히 4분기에도 조금 아주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네. 실적 전망, 내년 주가 전망, 반도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뭐 저도 고객하고 좀 상당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좀 최근에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의외에 좀 말씀하셨는데 반도체가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좀 언급을 좀 하셨어요. 반도체가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에 하반기에 경제가 움직일 거다.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실적이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 경제 전망을 좀 하신다라고 좀 보실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통상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뭐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고에 대한 조정분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지수 자체도 그렇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고개를 조금은 돌릴 수 있는 좀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목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릅니까? 반도체 통째로 보는 것보다?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반도체 회사라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D램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 거기다 뭐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바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D램 쪽에서 어떻게 보면 로스 나는 부분을 다른 사업부에서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좀 지금은 주가가 덜 빠지는 좀 그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이제 메모리랑 이제 파운드리 쪽을 좀 어느 정도
결합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좀 패키지 팀을 좀 신설을 하면서 메모리와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좀 제가 볼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좀 팀을 좀 구성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대형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좀 회사들한테 요청하는 게 기존의 반도체를 좀 구배한다기보다는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그런 반도체를 생산해서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좀 이제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때 당연히 선호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TSMC가 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파운드리 뭐 15% 정도로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우리 않습니까?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지금 어쨌든 슬로건을 걸고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래도 뭐 대형 M&A 정도도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을 텐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네, 저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연말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적자를 볼 수 있다. 네, 적자를 볼 수 있다. 4분기에. 4분기에. 근데 이 컨센서스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뭐 최소한 4,400억이다부터 시작해서 2조 3천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게 너무 상이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얼마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그 바운드리 자체가 넓다는 건 증권사 자체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 주가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SK하이닉스가 높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재고로 인해서 2분기까지 평가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규모도 모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실적이 다시 터닝 어라운드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을 확인하고 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신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좀 들어서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사도 좀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조금 통과하는 걸 좀 지켜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